저는 황도진 건축사 사무소에 그 2007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2년 말까지 근무를 했었던 임근영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 약 6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었고 재밌게 회사를 다녔었던 사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사실 우리 둘이 다 마음이 편한 시점은 아니죠. 네. 그러니까 그 1차 공모전은 당선작이 없음으로 나와서 보나마나 이제 재공모가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공모 규정이 발표되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추미애 관심사인데, 하지만 오늘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나나 임근영 씨가 이 프로젝트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각자 본인한테 이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유익할 것 같아요. 네, 통일시장이라고 하는 게 워낙 그 구도심 안에 오랫동안 이제 그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아침이면 트럭들이 나오고 박스들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이 또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그 시민들과 상인들이 엉켜 있고 오토바이라든지 뭐 굉장히 복잡한 그 컨디션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굉장히 어려웠고요. 사실은 2호 전에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가 그 이천에 있는 골프장 안에 있는 한옥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해보지 못했었던 그 목구조에 유리천장을 결합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맷집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그 통인시장을 매일 이용하는 그 시민,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용자였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딱 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 도중에 아마 결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먼저 신혼집에 입주를 해서 저가 수시로 그냥 여기 들어와서 그 계속 현장 확인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했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시장의 그 아케이드라고 하죠. 그 아케이드 구조가 이렇게 그 첨도 아치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되게 독특한 약간 고딕의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독특한 그것이 갖고 있는 형태의 미감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그 프로젝트가 위치한 그 여기 그 지역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좀 전통적인 요소를 그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와 잘 그 조화롭게 이걸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저희 내부적으로 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와 그 실험과 그 토의를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스케치를 하셨는데 그 이렇게 그 기존의 시장의 아케이드 형태가 이렇게 점점 로버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그 지금의 형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? 나무 같기도 나뭇잎 같기도 하고 어 뱃머리 같기도 한 어떤 그런 그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어떤 그 요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상황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재밌는 어떤 그, 예, 결과물로 나왔었던 시도였던 것 같고요. 그 뭐, 막 일하다가 잘 안 되면은 다 같이 이렇게 창덕궁에 가서, 그때 관람정이었었던 것 같아요.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, 관람정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그, 네, 부채꼴 모양의 그 정자인데,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레퍼런스가 됐었던 것 같고, 그래서 또 사무소에서 했었던 나무와 벽돌이라고 하는 예전에 있었던 그, 저희 좀 오래 전에 했었던 한호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, 약간 이형 한옥,
그 사무소 내부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도 다시 찾아보면서 레퍼런스가 됐었고,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,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서의 실험을 할 수 있을까, 이런 얘기들을 되게 치열하게 소장님하고 저희 팀하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조립하고 해체하고, 뭐, 갈아 끼우고,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게 잘 작동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뭐 하나의 조형물이면 조형물이지만 이게 공공 디자인이면서 건축이면서 하나의 좀 뭐랄까 되게 잘 코디네이트 된 어떤 시스템의 집합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실 텐데,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뭐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아니니까, 아, 저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저렇게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인가? 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하소설 쓰는 거하고 한편의 시 쓰는 거하고 그걸 우리가 물리적인 공력을 갖고 비교하지는 않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가 작다 그래도 굉장히 생각 많이 하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저도 돌이켜 보면 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이게 절대 이제 공공 프로젝트였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건축이라는 게 누군가의 돈을 써가면서 하는 일인데 특히나 세금을 갖고 뭐 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무게감이 보통이 아닌 거죠. 그래서 그 생각이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현재 입장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가 이제 한옥 작업을 이렇게 막 하면서 한편으로 또 현대건축은 계속 병행을 하고 있었던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시점에 이걸 하면서 기억하겠지만 그때 동네 그 청운초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설문 돌려가지고 학생들이 그 그림 같은 거 막 전시하고 그랬잖아요. 네, 그래서 네, 그 우리한테 이 과제가 왔었던 시점에는 이미 네, 상당히 많은 소위 이제 미니 수렴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네, 다만 거기서 우리한테 이 일을 직접 의뢰를 했던 그 AC 비비펌의 윤현옥 대표님 그분이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과제를 던져줬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분명히 한옥에 한 발 담그고 있는 거긴 하지만, 순수 한옥 그 자체는 아닌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다.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, 그,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옥이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를 이 프로젝트가 좀 제시해 줬다는 그런 생각이 있죠. 네,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냥 그 자체가 어떤 거대한 건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. 뭐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, 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네. 사실 임근혁 씨가 이제 유학 간 다음에 어떤 자동차가 와서 이걸 박았어요. 아, 그쵸. 그 내용은, 예, 그래갖고 이제 네, 육안상 보면은 이제 그 다리 외벽에 그 붙여놨던 그 석재가 완전히 한쪽으로 밀리고 네,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황경주 교수랑 현장을 가서 봤는데 네, 막상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철골 구조는 그냥 멀쩡하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냥 일부 간단한 보수만 하고서 그 별 문제 없이 그 상황이 종료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농담을 했냐 하면은 그 뭐 그 전투기들 보면은 이제 적기 격추시피 옆에 하나 그리잖아요. 옆에다 차차를 하나 그려야 되나? 한 번의 자동차 충돌을 이겨냈다. 뭐 이제 네. 그런 걸로. 라이노로 그때 뭐 모델링은 전부 다 했었고 내부적으로 일단은 모델로서는 여러 차례 지어봤고 되게 정교하게 이제 사실 뭐 스케치북을 지금 제가 두 개만 가져오긴 했지만 뭐 제 스케치북과 뭐 여러 소장님 뭐 정말 많은 스케치워크 디테일에 대한 스터디를 했고 그랬지만 그게 어쨌든 뭐 현장 시공팀은 되게 작은 그 무슨
공예였나? 무슨 목공. 이런 되게 작은 그냥 목공을 하시는 그 목공 팀이 있었고, 나머지는 이제 철골로 이제 기본적인 윤곽을 잡는 거였고, 현장에서 사실은 다 손으로 조립을 한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실제로 이게 1대1로 건물 스케일로 지어졌을 때 그 시공오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디자인에서 저희가 그렇게 고민한 것들이 혹시나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,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면 어떡하나,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또 이제 그게 또 동력이 돼서 좀, 네,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. 우리는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 한 십몇 년 정도 이상 있으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또 많이 받아온 프로젝트니까 오래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으면 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겠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길가에 있다 보니까 뭐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뭐 매연이나 이런 거를 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지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.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죠. 네. 그래서 어,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그걸 가서 보면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음, 신기해하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쪽 게이트에 보면은 슈퍼마켓이랑 목욕탕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렇죠. 저는 거기 애를 데리고 거기 목욕탕을 다니거든요. 음, 그러면 매번 와서 동문으로 들어와서 떡볶이를 사 먹고 슈퍼마켓에 가서 뭐 우유 같은 걸 사서 그걸 보고 이제 그런 것들 다시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이렇게 음, 보여주고 목욕탕 가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었던 프로젝트 뭐 이게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약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식으로 이 프로젝트가 의미나 아니면 기억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서 더 입체적인 어떤 그 저의 어떤 음. 개인적인 역사가 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뜩이나 공공 프로젝트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 입구고 네. 도로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드디어 공개를 했었을 때 아마 내 기억도 상당히 우리가 약간 좀 조마조마하는 게 있었던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이게 민간 프로젝트 네, 같으면 네, 뭐 자기 땅에 짓는 건물 같으면은 네. 예를 들어서 좀 미학적인 동의를 못 받아도 그렇죠.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사실 공공 프로젝트는 그렇지가 않으니까. 네. 근데 우리가 지어지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. 그 상 이름에 대상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또 거기서 대상을 받았죠, 결과적으로. 그런데 그 과정에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문가들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시민들한테 투표를 했었던 걸로 네, 마지막 기억해요. 단계에서는 아마. 그래서 그게 얼마나 뭐 점수 비율이 배정이 됐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반 시민들의 피드백까지 받았는데 이게 그 대상으로 선정되는 걸 보고 사실 되게 역설적이지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이 더 과감하고 대범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했던 곳인데 오히려 훨씬 더 대담한 시도를 했고 그게 또 결국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용기를 갖고 좀 대담한 실험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.